여기에 PSG 팬 커뮤니티인 파리로미닛에서도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에 현지 팬들은 그는 우리의 선수야. 그는 우리의 플레이메이커야. 이강인은 선물이야. 진짜 재능이 있는 선수야. 그가 진정한 디마리아의 후계자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인사이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고 여기에 덴벨레가 밀려나야 해. 이강인은 오른쪽이 더 나은 모습이야. 뉴캐슬전에서 이강인 선발로 나서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PSG 극성 찐팬들 중에는 메시와의 이별 과정 등에서 좋지 못하였고 메시가 이별한 후 파리 생제르맹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메시에 대한 불호인 팬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왼발이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디마리아 선수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 이강인이 디마리아의 후계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강인이 음바페 선수를 향해 아웃프론트로 찔러주던 환상적인 어시스트 장면에서도 팬들은 디마리아를 보는 것 같다며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엘리케 감독이 에머리의 부상으로 인해 파비안 루이스, 카를로스 솔레르가 포지션으로 보면 대안이지만 루이스는 그동안 잘 기용되지 않았고 솔레르는 측면이 더 익숙한 선수다. 4-2-4 포메이션을 활용한다면 루이스가 우가르테와 호흡을 맞추거나 다닐루 페레이라가 전진 배치될 것이다. 4-2-4가 아닌 4-3-3을 쓴다면 비티냐, 이강인도 기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다시금 프랑스 컬렉션을 준비하는 PSG인데요. 다소 대비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미드필더진을 보강하려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21일 파리 생제르맹은 내년 1월 이적 시장에서 유수프 포파나를 영입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벤투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PSG는 올 시즌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12경기를 치른 현재 8승 3무 1패로 승점 27점을 기록하면서 니스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는 중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AC밀란, 뉴캐슬과 같이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2승 2패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PSG는 중원 보강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 에머리, 비티냐가 있으나 더욱 강력한 유럽 최고의 중원을 구축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력한 영입 후보로 포파나가 떠올랐습니다. 포파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량과 매끄러운 공격 전환 능력으로 PSG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모나코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포파나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47경기에 출전하며 결장한 경기는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활약은 올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치러진 12차례의 리그왕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일부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며 리더십을 보여주는가 하면 3개의 도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의 부름까지 받았는데요. 지난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포파나는 지난 19일 지브롤터전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영입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데요. 이번 보도에 따르면 PSG뿐만 아니라 맨유, 유벤투스 역시 중원 보강을 위해 포파나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비해 이적료는 비교적 저렴한데요. 포파나의 시장 가치는 2,500만 유로 약 352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칼치오 메르카토는 포파나의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23억 원 선에서 형성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경쟁자이기도 한 파비안 루이스가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탈리아 유력 기자 니콜로 스키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벤투스가 PSG의 루이스 영입과 관련해 문의를 넣었다. 그의 에이전트는 이번 주 토리노에 있었다. 파리와는 아직 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운톨리 회장은 나폴리에 있을 때부터 루이스의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루이스의 이적은 이강인 입장에서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 미드필더에서 비슷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루이스가 팀을 떠난다면 이강인 입장에선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PSG 팬 커뮤니티인 파리로미닛에서도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에 현지 팬들은 그는 우리의 선수야. 그는 우리의 플레이메이커야. 이강인은 선물이야. 진짜 재능이 있는 선수야. 그가 진정한 디마리아의 후계자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인사이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고 여기에 덴벨레가 밀려나야 해. 이강인은 오른쪽이 더 나은 모습이야. 뉴캐슬전에서 이강인 선발로 나서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PSG 극성 찐팬들 중에는 메시와의 이별 과정 등에서 좋지 못하였고
메시가 이별한 후 파리 생제르맹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메시에 대한 불호인 팬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왼발이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디마리아 선수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 이강인이 디마리아의 후계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강인이 음바페 선수를 향해 아웃프론트로 찔러주던 환상적인 어시스트 장면에서도 팬들은 디마리아를 보는 것 같다며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22일 인스타그램에 경기장에서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을 올리고 소회를 밝히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3 대표팀 마지막 경기를 중국에서 끝냈다며 11월 대표팀 소집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제가 선수로 뛰고 있을 때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행복하게 해드리며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어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이 작은 행복함, 이 에너지뿐이라며 매번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3 대표팀 생활 너무 행복하게 했다며 감사드리고 2024년 저희 다 같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에 팬들은 어쩜 말도 이리 이쁘게 할까?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 등으로 화답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원정에서 많은 중국 팬 앞에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침착하게 잘 풀어나갔다. 중국을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 승점 3점을 얻을 자격이 충분했다며 많은 중국 팬 앞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트피스 상황은 득점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다. 다양한 옵션을 두고 훈련했다며 헤더로 득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대표팀이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초호화 라인업을 갖춘 것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한국엔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의 대표팀이 역대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 역대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고 싶다며 내년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 욕심을 내비쳤는데요. 부상 없이 멋진 승리를 가져왔고 리더의 품격으로 중국을 숨도 못 쉬게 해주자는 말을 솔선수범해서 지킨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도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홈에서 한국에 완패한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당장 내일 한국이 월드컵 준결승전을 치르는 모습을 본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중국 대표팀 감독은 세르비아 출신인데요. 자국 명문 츠르베나 지베즈다, 벨기에 스탕다르 리에주 등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중국 19세 이하 대표팀을 맡으며 대륙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A 대표팀 감독 대행을 맡았고 올해부터는 정식 사령탑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리한 한국에 축하한다. 자신감과 좋은 기량으로 높은 수준의 축구를 팀과 개인 단위에서 펼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기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져야 한다. 왜냐면 한국 같은 최고 수준의 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를 물고 늘어져 응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코비치 감독은 한국과 중국의 실력 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양코비치 감독은 전반 초반에 실점하고 전반 막판에 추가 실점하면 만회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비록 졌지만 한국이 펼친 고강도의 압박을 이겨내고 공 소유권을 지켜내는 등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을 많이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이런 수준의 경기를 지속해 치른다면 우리에게도 경험이 쌓일 것이고 팀의 자신감이 심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